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한국감정원에서 이제 파견받은 사람이 14명이에요. 요 사람들이 탈세, 위법대출, 이상거래, 매매가 담합, 허위매물 등 이런 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했다 그랬는데 14명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80명으로 늘린다는데 이걸 가지고 조중동이나 일반 경제신문이 까는 이유가 네. 말 그대로 경찰 국가 만드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제 성주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 당연히 국제기구가 우리나라 때 공고사항 중에 하나가 네. 공고사항에 진짜 제가 보니까 한 10명까지 되는데 그 중에 단 하나 조금 이제 너무 이제 문제가 되니까 네. 문재인 정부도 이제 왜냐하면 외국에서 자본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네. 불법 자금이. 그래서 우리 국내 경기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부동산으로 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주식시장 교란되고 지금 그렇습니다. 난리가 아니었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정부는 상설기구를 창설한다라는 거에 저는 100% 네. 소장님이랑 공감을 네. 하고 있고 네. 7월 10일 날 대책과 8월 4일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 이후에 부동산이 이제 상당히 이제 혼란 상황으로 지금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30대를 중심으로 해갖고 영끌이다, 용을 끌어모아서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좋은 소식 같지만 강남권의 부동산 오름세는 좀 주춤하고 있고 법인에서 뭐 주택 사는 것들 그런 것도 또 지금 많이 팔리고 있어요. 네. 상황이 나아진 거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죠. 네. 서울 강남 3구 네.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지난 8월 4일 국회를 통과한 일명 부동산 3법에 대한 고객들의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체로 내년 6월부터는 보유세율이나 공시가격도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늘어나는 세부 부담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택이 많은 사람, 법인 소유 매물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있습니다. 극소수이지만은 고가 거래가 계속되고 있어서 강남 아파트 가격이 꺾이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불행하지만 어쨌든 양비론이 계속 공존하고 있는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그다음에 그러면 부동산 감독기구 이제 일명 언론에서 말하는 설치가 되면 어떻게 상황이 변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이제 정부 발표를 보면 청와대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 자본시장법에서 우리 주식 시장에서 시장 교란 행위, 요거 이제 주가 조작하는 거죠. 그렇죠. 요런 거는 굉장히 엄한 규제를 가하고 있어요. 근데 부동산 시장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선량한 국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재부와 이제 국토부 관계자는 뭐라 그랬냐면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국민을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구입자금 출처조사, 이게 무서운 거죠. 그게 이제 거기부터 시작해서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계좌 추적권까지. 이건 FIU에도 계좌 추적권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실제로 계좌 추적권을 갖고 있는 기구는 합법적으로 갖고 있는 기구는 검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FIU에서는 검찰 요청에 의해서 리뷰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걸 보고 그거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맞는 것 같네요, 지금 거의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금융정보분석원이 수행하고 있는 의심거래 또는 고액현금거래 이런 수준의 그 권한을 가지게 되질 거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요거는 검찰이 가진 계좌 추적권 못지않은 권한을,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될 거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기서 나온 걸 가지고, 우리 이제 만약에 이게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돈의 자금 출처가 밝혀지게 되면, 현행법에 의해서 거의 전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게 만약에 세법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증여세가 엄청나게 물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고 있고, 뭐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큰 권한을 부동산 시장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동산 3법
의한 예. 세금, 보유세 강화 이런 예. 거하고는 예. 여기서 차원이 이제 충분하게 여기서 계좌 추적에서 만약에 그런 사유가 걸리게 된다 그러면 예. 보유세 몇 푼 내는 끔값 수준의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 예, 아예 그냥 통째로 뺏길 수 있는 예. 그런 상황 예.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래서 정부가 이거를 조심스럽게 안 했던 것도 문재인 정부도 지금 벌써 그 공고사항이 나온 지 2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2년이 안 넘었죠. 일 년 됐나요? 1년도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게 부동산이 막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됐지 않습니까? 네, 이건 네. 누가 검토도 안 했는데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근데 이제 이게 나오고 안 나오고의 차이는 이제 그 김연아 의원인가요? 통합당에? 네.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을 모르시고 하신 것 같아. 그분은 뭐라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네. 너무나 많은 권한들을 정부가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네. 이거는 네. 국민 기본 재산권. 네. 근데 이제 엄밀히 따지면 이 내용은 MB 박근혜 정부 통합당이죠. 통합당 전신인데 거기서 안 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아마 문재인 정부도 어쩔 수 없이 이걸 진행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에 뭐 문재인 정부라 해서 뭐 문재인 정부에 있는 민주당에 관계되는 사람들도 해당 안 되라고 해당이 될 수도 있겠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니까는 여야 할 것 없이 두려운 하나의 법안이지 않을까. 엄청나게 무서운 네, 거죠. 무서운 법입니다. 이거. 네, 네. 그래서 부동산 값은 제가 보니까 이걸로는 100% 잡을 수 있다. 이제 네. 만약에 제대로만 생기면 네. 아마 여당 의원도 반대할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 이제 민주당 의원.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건 뭐 확언하시는 건 좀 아니, 그럴 것 같다. 너무 예상. 오버합니다. 오버합니다. 오버. 그럴 것 같고. 네. 자, 그리고 정의원 대표님, 너무 오버 그만할게요, 제가.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은혜반란 방송을 통해서 검은머리 애국인들에 대한 돈을 그때 이제 돈이 들어온다, 한국으로. 네. 그래서 이제 펀드를 이장해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해서 이제 결혼하는 행위. 그리고 FATF가 이제 우리가 제도화를 빨리 시켜라. 소장님 같이 네. 방송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했어요. 네. 이제 부동산 감독원이 설치가 된다면 예? 이런 자금들이 강남 아파트 시장에 이제 막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이런 자금들이 강남 아파트에 못 들어간다고 하면 어디 다른 데 들어갈 뭐 구멍이 있을까요 이게? 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뭐 금융실명제하고 예. 딱 상충이 되는 말씀이네요. 예. YS 정부가 금융실명제를 실시했지만 예. 보수 정권이 집권할 때마다 제도가 조금씩 뒤로 물러나서 퇴색했습니다. 예. FIU 금융정보분석원이 작동은 하고 있는데 인력 부족 등의 문제 때문에 예. 그냥 형식에 예. 치우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예. 현실입니다. 예. 대표적인 케이스가 4조 5천억 규모의 이건희 비자금이 차명으로 관리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제도권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밝혀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법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옛날부터 관리는 하게 했으나 뭐 일부러 안 밝혔을지도 몰라요. 아니죠. 그 차명, 네. 차명으로 네. 되어 있는 사실인데 차명은 FIU에서 관리하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이 그거에 대한 법이 없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이제 네. 그 자금이 조성된 시점은 네. 금융실명제가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조성이 됐다고 그러니까. 삼성에서 주장을 네. 합니다. 주장을 했다. 그런데 네. FIU라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도 네. 4조 원서로 규모가 차명재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었어요. 아, 계속. 그렇다면은 네. FIU에서 이게 적발이 됐어야죠. 예. 네. 근데 안 했다. 못했던 거죠. 못했던 네. 거죠. 네. 예. 이어서 해주시죠. 예. 그래서 예. 어쨌든 나라가 예. 발전을 해서 선진국으로 도약을 하려면은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됩니다. 예. 그 첫걸음은 부정부패 척결과 예. 금융, 세무 투명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FIU 제도가 강화되는 것이 좋겠지만 예. 대다수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동산 시장에서만이라도 좋은 얘기입니다. 예, 불법성 투기 세력이 활보하지 못하도록 예. 금융과 조세 투명성이 확보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23전 23배 이순신 장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희가 이걸로 한 방에 끝날 것 같습니다. 이게 명랑해전이네 보니까. 이거 지금 부동산 감독 강화가 결국은 이제 명랑해전이. 돈의 문제.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네. 이거 딱 해서 감독기구 만들면 그럴 것 같습니다. 12척의 배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걸로 한 방에 끝날 것 같습니다. 예.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인데. 네. 근데 하여간 우리나라가 네. 상당히 좋은 어떤 화두적인 사업을 이렇게 내걸었는데 항상 바지가랑이를 잡는 팀들이 있어서 잘 안 되고 안 되어 왔어요 지금까지. 저것도 바지가랑이 잡잖아요. 국제 기구가 공포를 했는데도 조중동이나 경제신문 등 한인 혐의다예요. 그래서 오늘 진짜 과간이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부도 좀 잘못한 게, 기재부도 잘 받았다고 할 게 아니라 이런 공고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바꿔야 되니까 대국민적인 뭐 공론화를 시켰으면 이런 내용이 없죠. 근데 공론화를 시켜서 네. 법안을 발의를 해갖고 요번 정기국회에 올려놨어야죠. 그러니까요. 네. 그걸 했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지금 뭐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기자들, 기레기들 뭘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는 네? 명예훼손으로 아니, 저도 소송. 기레기니까 괜찮습니다. 네. 기레기들이 뭘 합니까? 네? 그러니까 뭐 위에서 쓰라는 대로 쓰겠죠 뭐. 이게 무슨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법인 줄 알고. 이게 뭐 북한까지 나오더라고요. 어떤 신문 보니까. 네. 북한에 이게 지금 김정은이냐. 전 세계가 이거 하나고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근데 그런 논조를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아이, 저 이제 몰라서 안 쓰면 좋은데 네. 알고 안 쓰니까 더 문제죠. 아니, 모르고, 그렇게 제가 보니까 오늘 가관이 아니에요. 오늘 논조 보니까. 알고 안 쓰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럴까요? 네. 알고 안 쓰는 게.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정도 알기 우습게 하시네. 돌고 가기를. 아니, 모 경제신문을 보니까, 야, 도대체 이 정도 수준 가지고 어떻게 경제지에 기자를 할까? 저는 이제 물론 경제 기자가 아니니까. 아, 저는 그러거든요. 제 분야는, 진짜 일대일 토론에도 제가 나서서 할 정도로, 제가 거기에 그 대학도 나오진 않았지만, 그 과를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데 도대체가 이런 맥락을 이해를 하고 이 글을 썼을까?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치나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우리 의협 데몬스트레이션도 봐왔지만 의사 예. 또는 법관 예. 또는 기자 이런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뭔가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을 캐는데 주 업무를 하는 그럴 수 사람들이라 예. 내일을 보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 지난 일 남의 치마 떠드는 일에 너무 열심히. 그리고 이제 자기 치마가 떠들어질까 봐서 이제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자기가 남의 치마를 많이 떠들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자기 치마가 떠들리면 이거 큰일 나잖아요. 치마 속에 뭐가 쪽팔리는 게 뭐가 있나 보죠? 숨어 있잖아요. 치마인데 이제 남자께 달렸다는 거 뭔가 이럴 수 있습니다. 숨어 있잖아요. 예. 자, 소장님, 그러면 이렇게 비판 수위가 높아요. 네. 보수 언론들, 조중동, 네. 그다음에 경제지 네. 이렇게 했는데 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요지, 제가 보니까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 네. 어떤 맥락에서 이게 이루어지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는 말씀해 주실 게 아니라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보수 언론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국토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이런 주요 감독기관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네. 근데 왜 옥상옥을 집 위에다 집을 또 왜 짓냐? 부동산 경찰 국가가 되려고 그러는 거냐? 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이제 보수 언론에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대목은 뭐냐면, 네. 사회자께도 말씀하셨지만, 네. FIU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네.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네. OECD라는 국제기구에서 네. FATF에서 처음에는 OECD 회원국 대상으로만 FIU 제도를 시행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전 세계 거의 전 세계 거의 웬만한 국가는 전부 FATF 회원국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에 쫓아가려고 그러면 네. FIU가 권고하는 수준까지 지난번에 그 리뷰 레프트 저희들이 다 그렇죠. 말씀을 맞죠. 드리자 네. 요약해서 중요한 네. 대목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내용까지 빨리 입법 수준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됐다면 요번에 부동산 감독원 이런 기구 설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게 잘 돼가지고 검은머리 외국인이나 불법 거래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필터를 하고 있었다면 네. 괜찮았죠. 문제가 부동산이건 노건 불법 자금들이 돌아다니는 거 다 잡을 수가 있었는데 그걸 못했잖아요. 못했는데 지금
어떻게 이거라도 한 게 다행이죠. 이거라도 지금. 그러니까 그러다가 지금 네. 어떻게 보면 아파트 값이 막 네. 이렇게 올라가니까 부동산 3법 뭐 이렇게 막 네, 이런 그렇죠. 게 있지만 네. 그거보다도 제가 더 무섭다고 강남에 그런 만약에 세력이 있다면 네. 더 무섭게 보는 것이 요 부동산 감독기구. 요건 이제 금년에 입법 거쳐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죠. 이게 네. 시행이 되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인 위주의 부동산 물량이 지금 수십 채 나왔어요. 엊그제 쏟아지고 네, 있다는 쏟아지고 소문이 났어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요 보유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끔값만큼의 보유세를 걱정해서 내놓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거기만이라도 큰 효과를 본다면 예. 그걸 발판으로 해서 FIU 제도를 훨씬 더 강화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소장님 이거죠. 부동산 경찰 이게 아니고 네. 하나의 부서예요. 부동산과는 이제 네. FIU에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불법 자금들 아니면은 뭐 마약 자금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그 공사가 될 것 같고 네. 거기 밑에 이제 부동산과가 이제 하나 생기는 과가 거예요. 아니고 예. 별도 조직입니다. 별도 조직입니까? 원이라고 보드로 설치가 되는 건 별도 네. 조직입니다. 별도 조직입니까? 금융감독원 하듯이 예. 아, 예, 별도 예. 조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같이 공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만약에 FIU 정식 제도가 생긴다 하면 또. 아니죠. 네. 지금 그 법에 의해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진 아, 거기 때문에 예, 예. 정부기관이 되는 거죠. 정부기관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네. 금융기관들 할 수 있는 게 금융감독원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부동산 감독원이 생긴다 그러면 부동산 감독원 법에 의해서 네.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원하는 정보 FIU에서 내놔. 국세청하고 요거 세무조사해. 그러니까 하고 요걸 FIU에 같이 협력하는 그렇습니다. 원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제도가. 네. 예, 근데 이런 제도를 갖고 무슨 네. 뭐 부동산 경찰이냐, 지네 불법 못 해보니까 그럴까요? 이 사람들 개발 못해서 그런가? 시행 못해서?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느 예. 그 국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서 예. 한 15년, 20년 전쯤의 얘기 같아요. 예. 한국과 필리핀을 비교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 한국에 투자하지 말고 필리핀에 투자하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패널 그 기자 참석한 기자 중에 한국 기자 한 명이 필리핀은 여러 가지 부정부패가 많고 병이 등대로 들었는데 여기다가 투자를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한국에 투자를 해야 당연히 옳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패널이 필리핀이 병이 들긴 들었는데 무슨 병인지 안다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 있어서. 이게 왜 드러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관리를 잘 못해도 드러날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은 무슨 병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발언입니다. 아, 정말 좋은. 예. 우선 얼굴이 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척 보고 모르겠다. 화장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근데 또 조사를 해보면 이 사람이 병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둘째는 죽을 병인지 아무것도 아닌 병인지 그것도 분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고 좋은 나라 같은데 어떤 부정적인 면으로 보면 아주 썩을 대로 썩은 나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다예요. 완전 의미 있는 얘기네요. 그게 지금 아까 왜 우리 저 해외 불법 자금 유치액이 800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800조라는 금액 영국의 텍스 저스티스 네트워크 조세정의 네트워크라는 NGO에서 그렇죠. 발표한 거예요. 네. 1등이 절대 금액으로 1등이 중국, 중국. 네. 2등이 러시아, 네. 3등이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GDP 국민 1인당 요 GDP 기준으로 나눠봤더니 GDP 대비 압도적 1위입니다. 대한민국. 2등은 안 보이네. 2등은 거의 다 저 밑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통계가 있으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걔네들의 통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 분석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이렇게 쪽팔리는구나. 우리 스스로 제도를 이렇게 고치자고 얘기를 국세청이나 기재부나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참 잡고 있잖아요. 불법 자금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늘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한도가 있거든요. 20억 한도가 있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한도를 없애자. 그 운동부터 지금 해야 돼요. 포상금. 포상금. 아니 누가 회계사는 제가 생각해도 그 같아요. 그 기업 옆에 뭔가 콩고물 떨어지는
응? 사람들이 20억, 변호사가 20억 먹고 그 자기 목숨 위한데 그거 발표할까? 그거 말하겠습니까? 안 하지. 최소한 200억은 벌어야 2, 300억은 벌어서 한국에서 그 외국 안 나가고 평생 나는 한국에 살란다 200억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또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외국인요 아니 나는 그랬어요 그 페이스북에 이제 뭐라고 썼냐면 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국에 영주권 줘야 된다 그 말을 하면 상으로 내가 관리하고 있어 이런.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필리핀 애들은 총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나마 한국은 좀 뭔가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그렇게 외국으로 돈 빼드리는 건 다 완전히 환수 조치하고 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센 그 자금이 불법 자금이라면 상당히 오랫동안 교도소 살게끔 해야 된다, 시켜야 된다. 지금 현행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있습니까?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법에 아까 그게 만약에 해외로 빼돌린 자금이라고 그러면 거의 전액을 100% 환수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법에 다 보장이 돼 있어요. 근데 그리고 왜 20억밖에 안 주나요? 그걸 좀 올리지. 하지 말란 얘기예요, 제가 보니까. 아니 상한 금액을 네. 비율이 있어요. 네. 정부가 계속 그 국고 환수한 금액 또는 네. 추징세액의 몇 %를 주게 돼 있는데 네. 법에 네. 그게 상한이 20억으로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예 그냥 그 없애버려야 상한 금액을 없애버리면 네. 예를 들어서 뭐 1조짜리 뭐 했더니 이게 뭐 10% 준다. 네? 10% 주면은 1조면 천억이- 얼마예요? 천억? 천억? 야, 대단하네. 1000억 정도면 할만하잖아요. 그런 정도. 네. 할 만한 정도가 아니겠죠? 한 200억만 해도 하겠네. 그러니까 그 무슨 상한 네, 상한 좀 높이든지. 그러니까 정부는 손해볼 게 없어요. 왜냐하면 네. 세금 환수액 또는 국고 환수액의 일정 퍼센티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 정부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녹도만 했다고 생각하고 할 거 아닙니까?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예.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수렴 청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못하게 20억 이상. 20억 이상 올려가면은 신고를 많이 당하니까 대기업이 하지 않을까 나는.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네. 10억에서 20억으로 올리는 작업을 하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 그거 올려놓으셨네, 10억에서. 근데 그 작업을 신고 작업을 하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야, 참, 안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이번에 제가 국회의원들한테 다 메일 보내보죠, 저번에처럼. 싹 메일 보내서, 이거 할 거냐? 그러면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해신이 온 사람들은 말 그대로 본인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고, 네. 해신 안 한 사람들은 그거하고 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고. 재밌습니다. 네. 예, 경제통 참 재밌다. 예.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